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외계인, 화려한 기술과 적나라한 잇몸을 내보이며 진정으로 축구를 즐겼던,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레전설 호나우지뉴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호나우지뉴. 자, 호나우지뉴 선수의 본명은 로날도 데 아시스 모레이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날도예요. 하지만 동명이인이었던 호나우두 선수가 너무나 위대한 선수였기 때문에 작은 호나우두라는 뜻의 호나우지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별명은 호나우지뉴 가우초였어요. 가우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우보이, 듣도 보도 못한 스킬들. 자, 호나우지뉴는 이전의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기술들을 정말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솜브레로였죠. 상대가 볼을 뺏으려고 달려들면 톡 뛰어가지고 머리 위로 넘기는 기술이에요. 참고로 솜브레로는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요런 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뉴가 공을 띄었을 때 요 궤적이 뭔가 모자 느낌이 좀 있죠? 자, 솜브레로도 그렇지만 지뉴는 원체 공을 공중으로 띄우는 걸 좋아했어요. 중앙에 있을 때도 볼이 강하게 오면 톡 해가지고 뒤로 띄워, 그리고 돌아뜁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볼로 만들어서 포켓 안에서 드리블을 쭉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뉴가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 왼쪽 윙어였죠. 그 밑에 왼쪽 풀백이 반브론코스트였어. 반브론코스트가 지뉴 주고 돌아뛰면은 그 볼을 한 번에 톡 돌려놨다고, 위로 띄워가지고. 그러면은 상대가 막지를 못해요. 가끔은 이 볼을 공중으로 띄워놓고 힐 패스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잡아놓고 따닥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힐 패스 조져버림. 이거 개간지지. 이거 제가 고딩 때 진짜 많이 따라했거든요. 특히나 구령대 쪽에 우리 여하구들이 많을 때. 자, 그리고 호나우지뉴의 대표적인 기술이 또 플립플랩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갑자기 발목 꺾어버림. 그리고 지뉴는 플립플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죠. 안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바깥쪽으로 꺾는 것도 했고, 그리고 플립플랩 말고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주는 척 하면서 안 주는 거. 근데 핵심은 이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진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줄 것처럼 하니까 이게 속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지뉴의 시그니처가 또 등 패스였습니다. 정말 그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었던 장면이었어. 그리고 그냥 기교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로 어시스트도 했어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그걸 등으로 톡 돌려놔. 그리고 지울리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 등 패스의 핵심은 상대 수비수들이 예측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원래 수비수들은 지뉴의 그 바디 랭귀지를 읽고 절로 패스하겠구나 예측을 하는 건데, 가만히 서 있다가 등으로 공을 돌려놓는다니까? 그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손 놓고 당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지뉴는 볼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볼이 오네? 지울리가 뒷공간 침투하네? 패스 안 하는 척 하면서 등으로 돌려놔야지. 자, 그리고 지뉴는 이 승가 패스를 또 자주 했습니다. 이게 승가라기보다는 이 어깨 쭉지 옆에 이 가슴팍? 보통은 수비수들이 지뉴가 트래핑 할 걸로 예측을 해요. 근데 갑자기 가슴을 튕기네? 패스가 쭉 갑니다. 요것도 상대 수비수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포그바랑 풋살할 때 가슴으로 패스를 줬죠? 요게 중학교 때 지뉴 보고 연습 엄청 한 거 아니야. 자, 호나우지뉴는 이렇게 네이마르처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가 엄청 많았고, 그거를 임프로바이징 했어요. 즉흥적으로 꺼내 썼다는 거죠. 옛날에 호나우두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나우두가 헛다리 하고 치고 왼발로 슛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도 못 막아요. 근데 지뉴는 조금 다른 느낌. 뭘 할지 모르겠어서 못 막겠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전성기 시절 지뉴는 기술이 정말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또 빨랐어요. 선수 생활 말년에 자기관리 실패해가지고 뱃살이 축 처진 그 사진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전성기 때는 순간 속도도 빨랐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기민했습니다. 그때 빨랐다는 증거가 또 뭔지 아세요? 요즘에 비니시우스가 많이 하는 거 있죠? 풀백이 패스 주면 뒤로 그대로 흘려가지고 돌아뛰는 거. 지뉴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패스 오면 돌려놓고 돌아뛰는 거. 이런 거는 빨라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뉴는 프리스타일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슴에 이렇게 잡아놓는 거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따닥해서 저글링하는 거, 그리고 또 공을 머리 위에 올리고 별거 다 했어. 근데 남들이랑 똑같은 걸 하더라도 뭔가 느낌이 달랐어. 힙했어. 약간 그 삼바 댄스도 느낌 있게 추잖아요. 물론 이승우 선수 느낌은 못 따라가죠. 아무튼 그런 느낌 있는 프리스타일 덕에 나이키 광고도 많이 찍었죠. 대표적인 게 리프팅 하다가 공 뻥 차면 골대 맞고 다시 와. 그거 리프팅해서 뻥 차면 또 골대 맞고 다시 와. 합성이에요. 그 말이 안 돼. 근데 합성이 아니고 진짜였던 게 있죠. 눈을 두건으로 가려. 그리고 리프팅을 합니다. 이거는 사기 아니고 진짜예요. 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 이거 돼요. 어렵지가 않아.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드릴. 자, 지뉴는 슈퍼스타답게 수많은 연문서를 뿌렸습니다. 지뉴와 하룻밤을 보냈던 영국의 랩 댄서 리사 콜린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것은 마치 드릴 같았어요.
원더골. 진유는 또 원더골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전이었죠. 브라질 대 잉글랜드 경기였어요. 그때 진유의 프리킥 역전골, 역사에 남는 골 중 하나였죠. 측면에서 프리킥이 났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크로스 올리면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진유가 바로 골대로 찹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데이비드 시먼 골키퍼도 같이 들어갔어요. 의도한 걸까요? 뽀록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뽀록이라고 보는데 진유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시먼 골키퍼가 좀 나와 있는 걸 봤었어요. 한 5m 정도? 그래서 정말로 골대를 노리고 찬 거예요.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뭐. 자, 또 다른 원더골은 04-05 챔스 16강전 첼시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삼바 슈팅. 아크 정면에서 진유가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받았고 공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유는 존 테리, 카르발료, 램파드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진유 앞쪽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슈팅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지에 있는 볼을 발등으로 그냥 후린다? 이것도 위력이 떨어지지. 도움닫기가 없는데 어떻게? 근데 여기서 진유가 마치 삼바 댄스를 추듯이 허리 비틀면서 패스 한번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꼬발로 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골대 구석으로 레이저처럼 꽂힙니다. 당시에 골문을 지키던 체육 골키퍼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라이브로 봤는데 진짜 다 벙쪘어요. 재밌는 게 당시 첼시의 감독은 무리뉴였습니다. 무리뉴 1기 시절이었죠. 당시에 첼시가 한 시즌 동안 15골밖에 먹히질 않았었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비진을 상대로 삼바 댄스 하면서 갑자기 헛지르기. 비아스 보아스의 분석. 자, 첼시, 토트넘 등에서 감독을 맡았었던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가 옛날에 첼시의 분석관이었습니다. 무리뉴 밑에서요. 근데 당시에 챔스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팀 분석 리포트 썼겠죠. 그 리포트에서 비아스 보아스는 호나우지뉴를 요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터치로 수비수를 벗겨내는 기술이 훌륭하다. 그리고 공간이 열렸을 때 볼을 받아가지고 상대 풀백을 상대로 1대1 싸움을 많이 건다. 안으로 쳤을 때는 슈팅을 보통 하고 바깥쪽으로 쳤을 때는 크로스를 올린다. 그리고 진유가 안쪽 공간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위치할 때 훨씬 더 위협적이다. 왜? 상대의 중앙 수비수를 지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그럴 때 메시나 에투를 향해서 위협적인 패스들을 날린다. 아니면 상대 미드필더들을 그냥 뚫어버린다. 그리고 단점도 써놨어. 여기 보시면 very poor defensive transition, 아주 형편없는 수비 전환. 그리고 끝에 보면 constant cheater, 계속 사기치는 놈, force easily, 쉽게 넘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버 기질이 있다. 프리킥. 자, 호나우지뉴는 커리어 통산 프리킥으로만 66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전체 기록으로 따져보면 4위예요. 베컴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었다고. 참고로 통산 프리킥골 1위는 주닉료죠. 자, 진유의 프리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더월 프리킥입니다. 말 그대로 벽 밑으로 깔아찬다는 거죠. 진유가 그걸 처음으로 선보인 게 06-07 시즌 챔스 때 베르더 브레멘전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충격과 공포였어요. 대단했어. 요즘에 프리킥 나면 벽 설 때 그 밑에 한 명이 딥이 눕죠? 그게 그 밑으로 깔아차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진유가 요 깔아차는 걸 처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언커먼했던 거를 커먼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죠. 생각해보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 이탈리아 경기할 때 그때 황선홍 감독님이 깔아찼었다고. 그 들어갔으면 진짜 희대의 명장면인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많이 깔아찼는데 요거를 또 3번씩이나 성공시킨 선수는 진유밖에 없을걸요. 자, 그리고 진유는 평범하게 프리킥을 찰 때도 차기 전에 포지셔닝이 조금 달라요. 다른 선수들이 요 정도에서 찬다면 진유는 거의 요 정도입니다. 공이랑 거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프리킥보다 볼이 더 밴드 그리고 딥 됩니다. 먼저 밴드, 더 많이 감긴다는 거죠. 왜냐? 바로 옆에서 도는 듯이 감으니까 스핀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딥, 공이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런 구질은 프리킥의 위치가 골대랑 더 가까울수록 위력적이에요. 프리킥이 골대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너무 가까우면 또 어렵습니다. 왜? 공이 벽을 살짝 넘어갔다가 뚝 떨어져야지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가깝다 보면은 벽을 넘기려고 차면은 이게 그냥 솟구쳐서 골대 위로 날아가. 근데 진유는 공 바로 옆에서 그냥 톡 감아차니까 잘 감기기도 감기고 뚝 떨어집니다. 이게 옛날에 브라질 대 독일 경기에서 진유가 보여줬던 그 프리킥, 그게 정석이거든요. 약간 끊어차듯 하면서 감는 게 비결이죠. 근데 진유는 먼 거리에서의 프리킥도 잘 찼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브라질 리그에서도 먼 거리에서의 프리킥을 굉장히 많이 성공시켰어요. 신기한 게 도움닫기를 3번밖에 안 하는데 슈팅이 굉장히 강해. 그거는 기본적으로 발목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스텝을 밟는 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스텝을 딱 3번 가져가거든요. 왼, 오, 왼. 근데 처음 스텝은 그냥 걷는 수준이고 2번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볼을 임팩트하기 직전의 스텝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가속도를 활용해서 빠르고 강하게 감는 거죠. 어린 시절과 한 경기 23골. 자, 호나우 진유는 1980년에 부두 노동자와 판매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유가 자랐던 동네인 밀라노바는 갱,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브라질의 전형적인 빈민가였어요. 근데도 진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항상 웃고 있죠. 그거는 아마 축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자, 진유의 아버지는 아주 재능 있는 아마추어 축구 선수였고 진유랑 진유 형한테 축구를 많이 알려줬다고 해요. 브라질의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그 집안에서도 축구는 종교였고 진유의 형인 로베르토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역 명문팀인 그레미우에 입단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진유는 형하고 조금 다르게 풋살파였대요. 좁은 공간에서 그냥 기술 부리고 막 한 거지. 그리고 마라도나를 굉장히 많이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라도나보다 자기 형인 로베르토를 더 존경했다고 해요. 자, 실제로 로베르토는 프로 계약까지 하게 됐는데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베르토의 프로 계약을 축하하는 그 파티에서 아버님이 이게 수영장에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익사를 하게 됐답니다. 당시에 진유가 8살밖에 안 됐을 때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자, 하지만 진유는 역경을 딛고 11살의 나이에 그레미우 유스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한 경기에서 23대 0으로 이기게 되는데 진유가 23골을 혼자 다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진유가 그때 상대팀이 거의 동네 축구 수준이어서 그랬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긴 했다는데 어떻게 혼자서 다 넣었지? 엄석된가? 한 단계 한 단계. 자, 호나우 진유의 프로 데뷔는 1998년에 이뤄졌고요.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에도 승선하면서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날, 맨유 같은 빅클럽들이 진유에게 오퍼를 했는데 진유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진유는 본인이 아직은 맨유, 아스날 같은 빅클럽에서 뛰기는 이르다, 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옳았죠. 파리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고 뛰다 보니까 2000년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이 된 거야. 그리고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거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5경기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올스타 팀에도 선정이 됩니다. 그때 참고로 월드컵 올스타 16인 명단에는 홍명보 감독님 그리고 유상철 감독님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진짜 잘했다니까. 자, 파리에서 성공적인 유럽 데뷔를 마친 호나우 진유는 결국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르사는 맨유에 베컴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레알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플랜 B로 진유를 영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맨유의 퍼거슨 감독도 진유를 굉장히 원했었어요. 거의 맨유로 갈 것 같이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당시에 바르셀로나의 디렉터였던 산드로 로셀이 그 전에 나이키의 임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진유랑 막 이제 광고 촬영하고 하면서 이게 친분을 쌓았겠죠.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로 싹 데려갑니다. 역시 인생은 인맥이에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데뷔하자마자 데뷔골 넣고 그때부터 전성기 쫙. 기립박수. 엘 클라시코 너무 유명하죠.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더비 경기입니다. 근데 호나우 진유가 레알 홈에서 펼쳐진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알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 0으로 이겼는데 진유가 2골을 넣었어요.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레알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보통 레알 홈에서 바르셀로나 선수가 골을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관중들이 뻑큐 날리거든요. 아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 홈에서 기립박수 받은 원정 선수는 마라도나 다음으로 진유가 아닐까요? 근데 그 경기에서 기립박수 받은 게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이 아주 대단해요. 호나우두, 지단, 라울, 베컴, 카를로스, 호빙요, 라모스, 메시, 에투, 사비, 이니에스타, 푸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 선수들 중에 가장 빛난 별이 호나우 진유였던 겁니다. 대단하죠? 자기야 관리 좀 하자. 자, 진유가 또 자기 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예죠. 바르셀로나에서 짧지만 뜨거운 전성기를 보낸 후에 체중이 확 늘어나면서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팀 훈련도 안 나오고 맨날 클럽 가고. 바르셀로나 말년 때는 선수들이 그 마사지 받는 물리치료 그 침대 있죠? 전날 그 술 처먹고 거기서 이제 낮잠 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선수들이 보고 스태프들이 보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게 진유가 파리 생제르맹에 있을 때도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루이스 페르난데스가 진유야 클럽 좀 안 가줄 수 있어? 클럽 줄여줄 수 있어? 이랬는데 말짱 도루묵 말을 안 들었답니다. 자기 관리 실패로 더 이상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없게 된 진유는 그냥 배 나온 조기축구 아저씨 마냥 짬바로 축구를 하게 됐고 AC 밀란을 거쳐서 고국인 브라질 리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자, 진유가 은퇴를
이별을 하고 한참이 지난 2020년 3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유가 자신의 형인 로베르토랑 파라과이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파라과이의 한 카지노에 방문해서 자기 책 홍보도 하고 겸사겸사 행사 뛰러 간 건데 알고 보니까 진유의 여권이 위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갑차고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풋살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참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5골 6어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도소에서 한 달 정도를 지내고 보석금을 내고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랑 정이 들었는지 나갈 때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호나우 진유 선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들, 아주 즐거운 기억들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도소는 이제 다시는 가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cture.